안녕하십니까. 이제 지난 3시간 우리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공간정보법 파트에서 이제 가장 기본 사항들 훑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복수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지난 이제 1교시에는 그거 나왔죠.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지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거기 나왔었어요. 용어정의라는 거. 그래서 보시고, 요 공간정보법, 요 파트는 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끝나면 한 절반은 끝나요. 그게 공부하실 때 용어가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쭉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가면 이제 토지의 등록 나와야죠. 요 토지 등록은 이제 그거 나와야 돼요. 이제 토지를 등록한다. 토지에 뭘 등록하는가.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의 표시. 자, 그리고 또 올려오십시오. 자, 토지 표식으로 뭐 있습니까? 자, 토지의 표시. 그게 이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게 이제 우리 말하던 토지 표시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런 토지 표시를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죠. 근데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기본 단위가 뭐다? 그게 이제 필지라고 부르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그 필지라는 개념, 자,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책 보시면 자 130페이지 거기 자 필지에 의의돼 있어요.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중요한 거 그 제가 이제 저지난 시간이죠. 그때 이렇게 했죠. 1필지 성립 요건 6가지 묶어서 이렇게 했어요. 소목동, 연등축 이렇게 6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소유자가 동일하고 하나, 두 번째 지목이 동일하고 또 하나 이제 지번부여지역 법정동의 같고 묶어서 소목동 이렇게. 그다음 집안이 연속하고 등교부가 동일하고 축척이 동일하다 묶어서 소목동, 연등축 6가지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1필지 성립 요건입니다. 확인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요 사항이 이제 오늘 3교시에 또 나와요. 3교시에 가면 합병할 때 또 나옵니다. 또 올려보세요. 토지를 합병을 했다. 합병하면 몇 필지? 거기가 1필지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흔히 이제 앞에서는 1필지 성립 요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토지동에 들어가면 또 나와요. 합병 요건 이렇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6가지 체크해 놓으세요. 체크해 놓으시고 뭐 양입지라는 개념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등록 사항에서 보시면 132페이지 그 지번이 나와 있어요. 그 지번에서 쭉 보시고 이 파트는 시험 나오는 거 거기는 133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법률에 쓰여 있어요. 토지 이동 시에는 지번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그래서 법률 조문이 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법률 조문을 외운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법률은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복습. 자, 새로 진도하는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요 제목이 이제 여기에요. 이렇게 이제. 자, 토지 이동. 이제 뭔가 하면 토지 이동 시에는 지번 어떻게 쓰는지. 요게 이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우리 교재는 133에 있습니다. 보시고, 자, 또 올려보세요. 첫 번째. 이제 신규 등록. 그 다음 이제 등록 전환. 자, 또 나왔어요. 자, 근데 또 올려보세요. 신규 등록은 뭐였죠? 쉽게 말해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그러면 바다를 메꿨죠. 이 토지는 지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번을 새로 붙여야 돼요. 자, 또 이제 등록 전환. 요거는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깁니다. 그러면 임야도 토지는 지번이 산 100번지라 쓰여 있죠. 산 100번지. 요거를 지적도로 옮기면 산자 딱 떼버리고 100번지 그러면 지번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면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는 지번을 새로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번을 이제 어떻게 붙일 것인가. 그게 나와 있어야지. 자, 보세요. 자,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자,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딱 하고 지번이 이제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쭉 나가요. 그래서 최종 지번은 300. 가정을 이렇게 하세요. 최종 지번이 300번지인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라고 가정을 딱 하고. 자, 보세요. 여기 바다예요. 이번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럼 요게 이제 우리 말하던 신규 등록이겠죠. 이렇게. 또 이쪽이 산이에요. 산. 이만큼. 근데 제가 이번에 임야를 사가지고요. 임야를 지목을 대로 바꿨어요. 그러면 지목이 대인 토지를 임야도에 그릴 필요가 없죠.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야지. 요게 뭐다? 요게 등록 전환. 이렇게.
자, 또 전환을 시키는데 이렇게 멀리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가정을 이렇게 하세요. 자, 최종 지번이 300번지인 하나의 지분비의 지역에서 이제 보세요. 자, 바다를 메꿨다. 또 이제 임야를 대로 바꿨다. 지번이 새로 필요해요. 뭐가 좋을지 떠올려보세요.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우선 여기. 자, 이번에 여기서 이제 300번지가 최종 지번이고 102번지 옆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그럼 여기는 지번을 몇 번지라고 쓰는 게 좋아요? 몇 번지? 301? 멀리 떨어져 있죠. 여기가 이제 지번이 102의 1이 좋아요. 이렇게. 102의 1 이렇게. 여기 좋아요. 또 보세요. 지번이 최종 지번이 300입니다. 300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를 자, 300에 1 그럴까요? 301 그럴까요? 기왕이면 여기 301이 좋아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죠? 몇 번지? 여기 302번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돼 있고 요 그림을 가지고 말을 만드세요. 다시 여기 102의 1 왜 들어왔다? 자, 빨리 만드세요. 왜? 이렇게 해야지. 인접지 본번의 부번. 본번의 부번.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또 예배가 3개 있어요. 3개. 자,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때, 멀리 떨어졌을 때, 여러 필지일 때. 여기 301이네요. 자, 301이 왜 들어왔다? 왜? 이유를 알아야지. 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요, 말을.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302입니다. 왜 302?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지 법률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만들어 봐야 외울 양이 자꾸 줄어듭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하나. 첫 번째.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요거 해야죠. 이제 분할. 토지를 분할한다. 자, 분할. 보세요. 자, 9번지가 이렇게 있고 10번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11번지 쭉 나가요. 10번지를 2개로 잘랐다. 자, 보세요. 여기는 10번지를 분할했어요. 여기는 몇 번지가 편하다? 자, 빨리 찍으세요. 몇 번지? 여기 이제, 그렇지. 10의 1, 요렇게. 자, 또, 이번에 이제 10의 1을 2개로 잘랐다? 몇 번지? 여기는 10의 2, 이렇게. 자, 또 잘랐다. 10번지. 몇 번지? 여기 10의 3, 이렇게. 요거죠. 이제 또 확인합니다. 자, 여기. 10의 3 왜 들어왔다? 자, 고민하시고. 자, 왜 10의 3?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포인트 하나 있죠. 10번지를 분할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번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본번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본번의 이렇게 해야지. 또 본번이 안 바뀌니까 뭐 바꿔라? 그렇지. 부번. 그럼 여기 왜 3이다? 왜?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그러니까 이렇게. 묶으면 보세요. 묶으면. 자, 보세요. 자, 본번 안 바뀌니까, 자, 본번의 잘라내고. 자, 본번이 안 바뀌니까 뭐? 부번. 왜 3이다?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분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합병. 자, 합병이고, 자, 합병도 그림 볼게요. 이렇게. 토지를 4개를 묶었다. 이렇게. 보면 이제 9, 10, 11, 12 묶었어요. 합병하고 보니까 다 본번이네요. 몇 번지? 그때는 선순위 본번. 그러니까 이제 9번지. 이렇게. 또 가끔 또 남자분들 또 11번지 그래요 또. 왜 그랬더니죠. 내가 11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다 본번일 때는 뭐? 선순위 본번. 그래서 9번지. 이렇게. 두 번째. 여기는 9의 100번지. 여기가 11에 30. 12번지예요. 합병을 딱 시켰어요. 합병 시켰더니 자, 이제 문제고요. 본번과 부번이 섞여 있어요. 막 이때. 자, 이런 때는 몇 번지가 좋아요? 기왕이면 본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부번은 싹 지워버리고 남는 본번에서 선순위 본번. 그래서 10번지 이렇게. 본번입니다. 세 번째. 여기가 이제 10의 1, 12의 50. 자, 묶었어요. 다 부번입니다. 몇 번지?
보세요. 느낌은 10의 1도 좋아요. 그죠? 근데 이게 9의 100이에요. 우리나라는 다 부번일 때는 어떻게 한다? 선순위 본번으로 합니다. 뭔가 이유가 우리나라는 부번은 그냥 똑같은 부번이에요. 그래서 다 부번일 때는 이때는 본번만 따집니다. 그래서 9의 100 이렇게. 합병은 이렇게 하세요. 합병은 자, 선순위 지번이다. 자, 선순위 지번인데 우리나라는 본번 위주로 한다, 부번 위주로 한다. 이제 본번 위주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합병.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이게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할 때. 자, 또 막 떠올라야 돼요. 자, 지적 확정 측량은 무슨 뜻? 무슨 뜻? 말 그대로. 놀라지 말고. 지적을 확정하는 측량. 이렇게. 자, 또 지적을 그랬죠? 요건 다른 말로 토지의 표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토지의 표시를 확정하는 측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문해요. 자, 무슨 사업 시행한다. 대표, 도시개발 사업 또는 농어촌 정비 사업. 그래서 무슨 사업 실시할 때 그때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자, 이유가 있어요. 그림 보세요. 자, 그림을 딱 보시면 이렇게 했죠.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과거 농촌 지역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과거 농촌 지역은 계획화된 도시다, 자연 발생 지역이다. 주로 자연 발생 지역이죠. 딱 가봤더니 경계 삐뚤삐뚤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로 지번도 주로 막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지역입니다. 자, 보세요. 자, 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상계동 전체를 도시개발 사업을 다 하면 한꺼번에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 보세요. 상계동 전체를 한꺼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럼 그 비용이 감당이 돼야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지. 그래서 잘라서 여기를 이제 요만큼 지역을 잘랐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상계동 지역에서 이제 한 4분의 1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를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딱 합니다. 자, 보세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딱 실시했어요. 그럼 보세요. 반짝이 딱 만들어졌죠? 그러면 지금 나온 토지는 옛날 토지들이랑 동일성이 있다 없다. 자, 토지의 동일성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토지의 표시가 바뀌면은 동일성이 없는 거예요. 표시가 안 바뀌면은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만들어진 이런 토지는 옛날 토지랑 이제 경계, 좌표, 면적이 싹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토지 표시를 확정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지.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그때는 무슨 측량을 한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럼 측량을 딱 하고 이제 지번을 새로 붙입니다. 자, 보세요. 문제. 이쪽은 지번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이쪽 쪽은 안 되지. 여기도 사업하고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하면 이 토지가 이제 지번이 필요한데 문제는요. 옛날 여기 하얀 지번이 있죠? 하얀 토지 지번. 이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요. 옛날에 하얀 토지 지번을 싹 적어요. 일렬로 쫙 쓰고. 여기서 이제 부번은 싹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부번을 지워버리면 뭐만 남아요? 자, 부번을 지웠다? 본번만 남겠지. 그럼 여기다 본번을 이제 하나씩 부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면 지번 부여 원칙은 뭐다? 원칙은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본번만. 부번은 다 지워버렸으니까. 문제 있지. 그러면 본번만으로 부여하면 지번을 붙이다 보면 지번이 남아요, 부족해요? 지번이 당연히 부족하겠지. 일반적으로. 보세요. 문제고요. 토지는 8필지 남았고 이렇게. 지번은 2개 남았어요. 99랑 100이랑. 그럼 어떻게 해요? 부족한데? 응. 그때는 2개로 해결해야지 뭐 어떻게. 그때는 이렇게 해요. 여기를 이제 4개 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99, 100 부여합니다. 그 후에 잘라야지. 99의 1, 99의 2, 99의 3, 99의 4 이렇게. 100의 1, 100의 2, 100의 3, 100의 4. 요게 이제 블럭식 그러든가 단지식 그래요.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 놓고 본번을 부여하고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거나 또 귀찮아요. 얘 쓰지 말자. 지워버렸어요. 안 쓸래. 이렇게 지웠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 지역의 지번이 최종 지번이 300입니다. 그럼 300에 이제 이어서 들어가요. 여기에
301, 302, 303, 304, 305 쭉 들어갑니다. 여기 자 다시 301이 왜 들어갔다? 301 왜? 여기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시험 보러 가면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는 파트예요. 여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지번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 이동 시의 지번의 부여.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셨고 이제 지난주 수업의 복습입니다. 복습이고요. 그다음 이제 지목 나와 있죠?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 지목은 136페이지. 오늘 지목할 차례인가요? 지목 파트. 네. 보시고 이제 이 지목 파트 보십시오. 이제 보시면 흔히 이 지목 파트는 이제 기억하세요. 시험 보러 하시면 보통 한 해에 이제 2문제씩 나와요. 2문제. 그래서 가장 이제 뭐랄까요? 우리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일단 지목 파트인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뭐 기본적인 사항만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의 나와야 돼요. 의. 이렇게. 그러면 의는 우리가 그때 봤죠. 이제 용어 정의할 때, 자, 지목. 자, 지목이라 하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지목은 이제 그 말 포인트, 용도. 용도란 말이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이제 용도 지목주를 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 정의 보시고, 그 다음 보시면 두 번째 뭐 지목 분류 기준 나와 있죠. 근데 그 파트는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파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3번. 3번에 이제 용도 지목주의다. 이렇게. 그렇고, 그 다음 두 번째. 지목 설정 원칙. 지목을 정할 때 어떤 원칙이 있는가. 보시고 여기서 이 원칙 파트도 별도로 막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용어 뜻만 정확히 구사할 수 있으면 돼요. 별도로 이제 외우실 분들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자, 일필일목. 자, 일필일목 무슨 뜻?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지목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일필일목의 원칙. 이렇게.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해요. 좀 고상하게 단식 지목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지목 추중의 원칙. 이거는 다른 말로 이제 토지의 주된 지목을 따라가자. 이게 이제 주지목 추종. 그래서 뭔가 하면 좀 전에 나왔죠. 현재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지목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쓰일지라도 그 토지는 주된 지목을 따라가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목 추종. 이렇게. 그럼 세 번째. 자, 영속성의 원칙. 영속성. 자, 이런 것도 봐요. 저 토지 이렇게 했습니다. 토지인데 이 토지가 논이에요. 자, 노는 지목이 뭐다? 노는 지목이 답, 그래죠. 답, 이렇게. 보세요. 답이니까 논이에요. 그러면 이제 논이니까 여기다 이제 봄, 여름, 가을에 논농사를 쫙 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여기다가 논농사를 지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겨울에 땅 놀리기 아까워요. 여기를 겨울에 잠시 이제 다른 용도로 쓰면은 토지 지목은 바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꾸지 마라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영속성의 원칙. 다른 말로는 이제 일시 사용 불변의 원칙. 용어 정의 보시고. 그다음 이제 4번에 사용 목적 추정. 이거 중요합니다. 보세요. 산입니다. 산. 이렇게 이제 산이에요. 자, 그럼 또 올리세요. 자, 산은 지목이 뭐다? 흔히 이게 이제 임야 그랬죠? 자, 임야입니다. 이렇게. 산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다가 이번에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여기다가 아직 아파트는 안 졌는데요. 토지를 이렇게 평평하게 쫙 만들었어요. 다시요. 자, 임야를 아파트를 지으려고 국가로부터 인허가 받고 형제명령을 딱 시키면 이 토지는 지목이 뭐다? 조만간에 여기는 건물이 들어서겠죠? 이게 이제 사용 목적 추정. 그래서 여기 이제 지목은 대로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바꿔주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이렇게 해서요. 국가로부터 인허가 받고 그랬죠?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말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허가 받고 토지에 이렇게 형제명령을 시키면 지목은 바뀐 걸로 봐주자 그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셨고, 그래서 그 크게 이제 용어 정의들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설정 원칙은 막 크게 외우실 내용들은 아니에요. 기본 용어니까 이제 용어 뜻 쭉 확인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보셨고, 그다음 가서 이제 자, 지목의 구분. 세 번째가 이제 뭐 지목의 종류, 지목의 구분. 자, 이렇게 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에 보면 이제 지목 종류가 28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요. 지금 과연 지목 종류에 뭐가 있는지, 그 지목 종류만 쭉 확인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지목의 구분은, 지목 파트는 잘 보면 이렇게 돼요. 현재 법률 조문이 문장이 2개로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지목을 무엇으로 한다. 딱 끝나요. 무엇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죠. 다만. 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문장이 2개예요. 원칙과 예외.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는 시험 보러 가면요. 시험에서 원칙 물어볼까요? 예외 물어볼까요? 당연히 예외 물어보겠죠. 예외가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또 그럽니다. 자, 그럼 난 이제 앞으로 원칙 안 봐야지? 예외만 봐야지? 큰일 나요. 자, 보시면 언제나 예외가 이제 원칙이 가장 기본 조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지금 이제 뭐 기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외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이제 기본 조항들.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지목 구분, 지목 종류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136페이지 보시죠. 자, 보시면 이제 지목의 구분되어 있고요. 1번에 전 나와 있죠. 전. 자, 전은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밭.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 물을 상시조로 이용하지 않고. 그 말이 포인트예요. 여기서 상시란 말은 항상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밭은 물을 이제 항상 쓸 필요가 없다. 그 뜻이죠. 그 다음 이제,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자, 또 그리고 여기서 그 얘들 뭐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이런 거 외우지 마요. 외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묶어서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밭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뭐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죽순 재배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이제 답은 이제 자 체크하세요. 물을 상시조로 이용하여. 이제 논은 이제 물을 항상 쓴다 그 말이죠. 여기가 이제 논 답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벼, 연, 미나리, 망골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잘라내고 그다음 체크하세요.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여기가 포인트예요.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한다 이렇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가수원이죠. 이렇게. 그다음 이제 주로 식물을 그다음 이제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의 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보시면 자,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던 예외 조항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건 제가 지난 시간에 수업했는데요. 자, 가수원 내에 이렇게 가수원 주인의 집이 있더라. 그거는 양입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대로 잘라라 그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예외 조항은 아직은 염두에 두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오늘은 지목 종류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목장도 가번. 자,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 보시면 체크하세요. 초지를 조성한 토지. 자, 목초 재배지. 대관령 가면 하늘 목장이 있죠. 거기에요. 목초 재배지. 거기도 이제 목장 용지입니다. 이렇게. 그럼 나번. 자, 축산법 등에 따라서 이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축사가 있는 토지도 목장이죠. 이렇게. 그다음 이제 다번에 접속된 부속 시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목장 한번 딱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그다음 임야는 앞에가 포인트예요. 산림이나 원야. 산림 및 임야. 원야인데 그 원야는 들판이에요. 들판. 그래서 이제 산이나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다 묶어서 이제 임야. 그래서 산을 이루는 한 부분입니다. 다 묶어서 이렇게. 그다음 이제 광천지는 보시면 자, 지하에서 온수, 약수, 소유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이렇게 있어요. 용출구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이렇게. 자, 여기에요. 자, 산에 딱 가면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온천 많죠? 온천. 자, 보세요. 산에서 온천 개발됐어요. 자, 온천이 개발되면 보세요. 땅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겠죠. 그래서 물이 솟아 올라오는 구멍 여기가 용출구예요. 이렇게. 그 여기를 관리하기 위한 요만큼 토지. 여기가 이제 지목이 뭐다? 여기가 이제 광천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광천이 나오면 떠올리세요. 온천 이렇게. 그다음 이제 염전도 이제 보세요. 염전도 자,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TV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 나와요. 전라도 신안 바닷가. 수차를 돌려가지고 소금을 막 열심히 만들고 있죠. 채취하고 있죠. 거기가 염전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자 보세요. 염전. 자,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와 접속된 제염장 등의 부지. 그리고 그 다음에 다만 천일제염 방식 체크하세요. 천일제염 방식. 그 말이 포인트예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염전 그러면 그거는 천일제염만 가리킵니다. 이렇게.
그렇게 떠올리세요. 그 다음 이제 예외조항은 나중에. 그 다음 이제 8번의 대에서는 첫 번째 포인트. 영구적 건축물. 영구적 건축물의 토지는 지목이 뭐다? 거기가 이제 대 이렇게. 뭐 예가 쭉 있습니다. 뭐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접속된 부속시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나번에 보시면 자 국토법 등 나와 있죠. 국토법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크하세요.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다. 뭔가 문제 왜요? 법령에 따라서 택지로 조성했다. 자, 아까 했죠? 자,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산을 싹 밀어버렸다. 그러면 법령에 따라서 택지로 개발했으니까 지목은 뭐다? 태가 돼야지. 아까 나왔잖아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그다음 이제 9번의 공장. 자, 공장에서는 이제 앞에가 포인트예요. 제조업 이렇게 제조업. 자, 제조업에 사용된 토지 이제 공장 용지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나번 또 이제 희한한 법률 나와 있어요. 산업 집적 활성화법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뒤에 가서 이제 자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다. 그럼 뭔가 하면 이제 법령에 따라서 공장 부지로 조성했다. 지목은 뭐다? 바뀐 걸로 봐줘야지. 이제 공장 용지 이렇게. 그다음 이제 4번. 자 같은 구역. 자 그 말이 포인트예요. 같은 구역. 자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 그러니까 이제 뭐 공장에 딸려 있는 의료시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장 안에 있으니까 묶어서 이제 공장 용지 이렇게. 그다음 10번의 학교 용지. 학교 용지는 그거 떠올리세요. 학교 울타리에 포함된 땅. 다 묶어서 이제 지목이 뭐다? 그게 이제 학교 용지 이렇게. 그다음 이제 자, 주차장. 자, 주차장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예외가 워낙 많아요. 앞으로 아직까지는 그냥 원칙만 보겠습니다. 자동차 등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우리 흔히 밖에 시내 가보면 이렇게 시내요. 자, 공터에다가 팻말 딱 꽂아놨죠. 10분에 1,000원. 자, 거기가 지목이 뭐다? 거기가 이제 주차장 이렇게. 그거 돌리세요. 또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옆에 주차 전용 건축물. 그럼 이제 뭔가 하면 흔히 이게 시내 가면은 주차 타워 있죠. 그러면 주차 타워가 있더라. 그 토지는 지목이 뭐다? 여기도 이제 주차장 이렇게. 그다음 이제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예외는 아직은 보지 마시고 이렇게. 그다음 이제 12번에 주유소. 자, 주유소는 떠올려 보세요. 우리 흔히 알고 있죠. 밖에 나면 주유소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 자, 12번에 가번. 석유 제품 또는 액화, 소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체크하세요. 판매를 위하여. 이 말이 포인트예요. 자,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주유소가 이제 해당합니다. 이렇게. 주유소 용지. 나번에 저유소, 원유 수장소 등의 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체크하시고 그래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주소 뚫리시면 돼요. 중요한 말이 판매를 위하여 그 말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창고. 창고도 이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창고요. 창고는 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 고속도로 외곽에 하얀 큰 건물이 있죠. 무슨 물류센터. 자, 거기가 지목이 뭐다? 거기가 이제 창고 용지 이렇게. 명칭. 그다음 도로의 가번. 자,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해. 그 말이 포인트죠.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해서 이렇게. 그다음 이제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시설,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춘 이용되는 토지 이렇게. 또 이제 나번. 자,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자, 그럼 이제 법령에 따라서 도로로 만들었으니까 지목은 뭐다? 이제 도로 이렇게. 그다음 이제 다번 고속도로 휴게소. 아, 이거 특이하죠. 보세요. 고속도로 가면 휴게소 있죠, 이렇게. 휴게소는 지목이 뭐다? 여기가 대가 아니고 도로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왜 고속도로 휴게소는 지목이 도로입니까? 보세요. 자, 뭔가 하면 만드는 과정의 차이예요. 고속도로는 전체를 한꺼번에 쫙 다 만들었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휴게소 이게요. 고속도로에 포함된 땅이에요. 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목이 뭐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도로화 돼야죠. 이렇게. 그 특징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라번. 자, 이필지상 진입하는 통로. 자, 여기 포인트. 이필지상. 뭔가 하면 그 라번이 도로에 대한 정확한 해설입니다. 자, 보세요. 이 뜻이에요. 여기도 하나의 토지고 여기도 하나의 토지다. 가운데 통로. 이게 뭐다? 여기가 당연히 도로화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토지의 지목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자, 이필지상 진입하는 통로.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원칙 조항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15번 철도용지.
철도용지는 그거 떠올리세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 철로가 놓인 토지 이렇게. 철로가 쫙 놓여 있더라. 그럼 보세요. 자, 철로가 놓여 있더라. 여기 지목이 뭐다? 여기가 철도용지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서 이제 자, 두 번째 줄 제일 앞에 역사라는 말. 자, 역사. 자, 보세요. 이제 요거예요. 자, 철도를 쭉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 무슨 역사가 있죠. 서울역 역사. 서울역 역사. 그럼 뭔가요? 서울역 딱 가보면 이렇게 있죠. 서울역을 절반 잘라서 여기는 서울역이고 이쪽은 백화점이에요. 쇼핑몰 있죠. 보세요. 현재 민간 역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목이 뭐다? 이렇게 해도 어차피 철도에 딸린 건물이죠. 여기도 이제 역사, 여기도 철도용지 이렇게. 역사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제방. 이 제방은 이제 그거 떠올리세요. 아산만 방조제, 삽교천 방조제. 자, 거기가 뭐다? 거기가 이제 제방이에요. 이렇게. 자, 한번 보실래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38. 자,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 이렇게. 그래서 흔히 그냥 방조제 이렇게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하천, 하천은 이제 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유수란 말이 물이 흐른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 이제 구분되는 게 국어예요. 자, 국어는 별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국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이 말이 포인트. 용수 또는 배수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1차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나 또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하나 자르고 그다음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라는 말. 이 말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국어 나오면 두 개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용수 또는 배수. 자, 그 말이 나오거나 두 번째는 이제 소규모 수로 부지라는 말이 나오거나 이렇게. 그래서 흔히 그거 떠올리세요. 그 농촌 가면은 그 뭐랄까요? 전답 사이에 관계 수로 있죠. 관계 수로. 거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요 국어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최근에 가장 빈번히 떠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유지. 자, 유지도 중요해요. 최근에 자, 물이 고이거나 상시호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딱 자르고 연안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한 토지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포인트죠.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그 말. 또는 물이 고여 있다. 여기가 이제 유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지 나오면 떠올리세요. 저수지나 연못 이런 것들.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유지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양어장. 양어장은 이제 육상에 체크하시고요.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한 시설물 같은 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어장은 주로 장난친 애가 육상이라는 말. 그걸 바꿔줘요. 그걸 싹 빼고 바다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틀린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최근에 주로 뜨는 데가 이제 뭐 하천, 국어, 유지 주로 이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보셨고 21번에 수도용지. 수도용지는 체크하세요. 물을 정수하여. 자, 그 말이 포인트입니다. 물을 정수하여. 뭔가 하면 과거에는 수도관이 귀했겠죠. 그래서 뭔가 하면 과거에 수도관을 매립을 딱 시키면 고기를 잘랐어요. 수도용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수도관이 매립된 땅, 거기가 수도용지. 포인트가 거기예요. 물을 정수하여. 이 말 이렇게. 그다음 이제 자, 공원. 자, 공원은 이제 보시면 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이용한 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고 공원은 쉽게 이렇게 하세요. 아직까지는 나중에 이제 공법 시간에 공원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하세요. 공법상 공원은 다 공원이다. 이렇게 그냥. 세부사항은 나중에. 그다음 이제 체육시설. 자,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이게 말이 포인트죠. 건강 증진. 그다음 이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이제 그 다음 주 체크하세요.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 체크하세요. 그 말이 포인트예요. 뭔가 하면 앞으로 이제 체육용지라고 부르면 체육시설로서 독립된 건축물일 것을 요합니다. 다시요. 체육시설로서 독립된 건축물일 것. 그래서 나온 게 그 말이에요. 체육시설로서 용속성, 독립성이란 말 이렇게 체크하세요. 그 다음 유원지. 유원지는 이제 일반 공중에 유락이나 휴양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자, 포인트. 자, 종합적으로 그 말이 다 걸치는 겁니다. 뒤까지. 그러면 이런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어디 있다? 요게 이제 캐리비안 베이 이런 데. 거기가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수영장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러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이렇게 걸린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유선장. 유선장도 이제 보트장. 근데 여기 또 종합적으로 갖춘 유선장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걸쳐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뭐 낚시터도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 이것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 놀이터예요. 어딘가 하면 에버랜드나 서울랜드 이런데. 거기가 이제 유원지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뭐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 이렇게 자르시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포인트가 이제 체유용지, 유원지 이것도 이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자 종교용지. 종교용지는 자 보세요.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위한 토지와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의 부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하세요. 종교용지도요. 교회, 사찰, 성당 이런 데예요. 이런 게 독립된 건축물일 때. 그때가 이제 종교용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흔히 보는 거. 자, 보세요. 아파트 단지인데요. 단지 내 상가 있죠. 이렇게. 상가 있고. 상가는 꼭 상가에 교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 단지 상가에 교회가 있더라. 요 토지는 지목이 뭐다? 요거는 그냥 대가 되는 거죠. 아파트 내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앞으로 이제 종교용지라고 부르면 요거는 독립된 건축물일 것. 고려합니다. 그때만. 그 다음 26번 사적지. 사적지는 이제 문화재가 포인트예요. 문화재 체크하시고. 그 다음 이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로 한다. 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문화재가 딱 뜨면 떠올리세요. 문화재, 일반적으로 사적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묘지. 자, 묘지도 뭐 잘 알고 있죠. 자,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내장된 토지. 이 포인트예요. 전형적인 묘지입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도시공원법에 따른 묘지공원. 우리 흔히 공원묘지 그러죠? 공원묘지가 지목이 뭐다? 이게 묘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자, 장사법에 따른 봉안시설. 봉안시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흔히 과거에 납골당 그랬죠? 납골당이 왠지 어감이 안 좋아요. 납골당을 이름을 바꿨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불러요. 봉안시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묘지 종체가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잡종지, 이제 갑옷, 자 갈대밭 체크하시고요. 갈대밭은 잡종지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그럼 또 한 번 떠올려야죠. 그럼 만약에 실내에다가 물건 쌓아두면 뭐예요? 실내에다가. 그럼 창고죠. 실외니까 따로 지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뭐 주위 야적장, 물치장 이런데 그걸 가르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뭐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야외 시장 체크하시고 야외 시장 요거는 재래시장이 있죠. 성남과 모란시장이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잡종지입니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보세요. 동대문 평화시장 거기는 지목이 뭐다? 동대문 평화시장 거기는 건물이 된 거가 딱 서 있죠. 그때는 대가 되는 거고 이제 야외 시장 여기 이제 재래시장 여기만 이제 잡종지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비행장. 자, 비행장도 멋지긴 한데 지목은 따로 없어요. 잡종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나번에서 쭉 가서 뭐 도축장도 있고요.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 양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답원 중에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다. 이렇게. 자, 이유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에 쓰여 있죠. 지목 종류가 이렇게 종류가 쓰여 있어요. 28가지. 그럼 1호부터 27호까지 나왔죠. 전, 답, 과, 목, 임, 광, 염. 자, 이런 애들은 여기 포함되어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제 토지가 여기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소유자가 지목 하나 만들까요? 여기 포함이 안 된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포함이 안 되면 지목은 이제 뭐로 해라? 잡종지로 해라. 그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이제 일단 오늘은 이렇게 씁니다. 일단 지목 파트에서 아직은 예외는 보지 마세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원칙을 적어 봤어요. 그래서 보시고 적어도 현재 지목 종류가 뭐가 있는가 간단하게 이 지목 종류는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가장 이제 기본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일단 지목 파트는 일단 오늘 이제 지목의 구분 요거 잘 봐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서 140페이지 경계 가시죠. 자 보시고 경계 파트인데 이렇게 하세요. 경계 파트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보시면 세 번째가 이제 경계 이렇게. 자, 여기 보시고 경계도 이제 뭐랄까요? 최근에 자주 이제 문제되는 파트입니다. 보시고 이제 첫 번째
여기도 이제 경계의 의 나와야죠. 이렇게 해서요.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직선.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렇게. 앞으로 이제 경계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는 직선. 두 번째,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인접한 토지인데,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다. 경계가 딱 갔더니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그러면, 자, 도면을 그릴 때 곡선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기 쉽다 어렵다. 그리기가 어렵죠. 여기서 이렇게 써요. 양 끝점을 딱 잡고 이렇게 끝점을 잡고 중간에 볼록 나오는데 오목하게 들었는데 찍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요. 필지별로 경계 점간을 그럼 직선으로 연결해요. 직선 이렇게. 그럼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써요. 지적법 시간에 경계라고 말하면 경계는 하얀 선, 노란 선 뭐다. 이 언제나 노란 선 그려야 돼요. 첫 번째 직선이다. 두 번째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말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의가 이제 가장 이제 기본되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자 여기도 있어요. 경계, 뭐 결정 원칙, 또 설정 원칙. 그리고 이 원칙도 이렇게 하세요. 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고요. 대신 이제 무슨 뜻인지 알면 돼요. 자, 첫 번째. 경계 국정주의다. 무슨 뜻? 경계는 국가가 정한 주자. 말 그대로 경계 국정주의 이렇게. 두 번째. 경계 직선주의. 경계는 직선이다. 이렇게 하세요. 또 이렇게 하세요. 경계를 이렇게 우리가 그림 직선으로 그렸죠.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해요. 경계는 가급적이면 직선으로 표현해 주자. 이게 이제 경계 직선주의 이렇게. 또 이제 그다음에 경계 불가분의 원칙. 자, 또 올리세요. 또 경계 불가분 무슨 뜻? 불가분. 경계는 나눌 수가 없다. 경계 불가분이죠. 자, 보세요. 이 그림. 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자, 인접한 토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을의 토지. 가운데 이렇게 논두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논두길이 있더라. 또 올려보세요. 만약에 논두길이 갑거래입니다. 갑거래요. 그럼 경계 어디예요? 갑거니까 그때는 이렇게 잘라야지. 갑거니까. 또는 논두길이 을거래요. 그때는 어디? 그때는 반대쪽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 경계는 원래 이렇게 소유권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문제는 이렇게 가운데 논두길이 있는데 이 논두길의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 논두길을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줘야죠. 잘라서 나눠줘요. 여기는 갑고 여기는 을거. 그럼 봐요. 이 경계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 빨간 선이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 경계인데 이 경계가 넓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경계가 넓이가 있으면 갑과 을이 또 싸워요, 안 싸워요? 또 싸워요. 왜? 서로 지 거라고. 자꾸 우길 거예요. 그래서 경계는 선이기 때문에 이제 나눌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다시요. 경계는 선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경계 불가분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4번에 이제 축척 종대 원칙. 자, 축척 종대. 자, 축척. 큰 것 따라가라, 작은 것 따라가라. 다시 비교. 그럼 축척이 이제 보세요. 자, 500분의 1이 있고 1200분의 1이 있다. 그러면 축척이 큰 게 어느 거예요? 500분의 1, 1200분의 1. 큰 거. 큰 거? 500분의 1. 그럼 500분의 1이 왜 더 커요? 보세요. 보시면 요게 500, 1200이 아니고 분수죠. 그러니까 500분의 1, 1200분의 두 개 비교하면 여기는 요게 더 커요. 그래서 이때는 500분의 1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왜? 왜 따라가라? 요게 더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축척 종대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설정 원칙들은 용어 뜻 이렇게 맞춰보는 거지 뭐 굳이 외우실 실익은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어 뜻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요해요. 세 번째. 요즘 이제 거기 경계 결정, 지상 경계 결정. 그래서 뭐 보시고 여기는 이제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경계 결정 기준. 실제 토지 연결 자르자 그 뜻입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보세요. 잘라볼게. 그럼 첫 번째는 자 인접한 토지에서 인접지에서 토지의 상하에 고저차가 없더라. 이렇게. 자, 이 경우죠. 보세요. 갑지랑 을지인데 가운데 이렇게 논두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써요. 논두길이 갑거라면 여기죠.
논특길이 을 거라면 여기입니다. 근데 뭔가 하면 이 논특길의 소유자가 누군지 모를 때 그때는 어디? 그때는 구조물의 중앙을 잘라줬죠. 이렇게. 이때가 이제 구조물의 중앙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조물의 중앙이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보시고. 자, 두 번째는 인접한 토지에서 상하에 고저차가 있습니다. 상하에 고저차가 있더라. 이거죠. 이렇게. 여기는 A의 토지, 여기는 B의 토지. 이렇게 나눠졌어요. 가운데 논두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면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경사면이 A 거라면 경계는 어디? A 거라면 A 거니까 여기 기준이죠. 이렇게. 또는 경사면이 B 거더라. 그때는 어디? 그때는 밑으로 이렇게 하죠. 여기도 원체 이렇게 소유권 기준이에요. 근데 문제. 이렇게 경사면이 있는데 경사면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겠더라. 그때는 어디 기준? 누군지 모를 때. 그때는 여기를 잘라줘요. 하단부. 자, 또 돌리세요. 여기 누군지 모르겠어요. 경사면이. 그때는 하단부 여기입니다. 왜 여기예요? 왜? 이유가 있어야죠. 왜다? 그치. 보세요. 여기를 딱 안 막으면 이제 A는 이제 밤마다 뭐 한다? 이 토지 이거 다 긁어먹어요. 이거 곧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아무 짓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단부 기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자, 인접한 토지인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요. 토지가 절토된 경우예요. 인접지가 토지가 절토된 경우다. 절토란 말은 이제 토지가 잘렸다 그 뜻이죠. 이렇게. 자, 요것도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있고 여기는 A 토지, 여기는 B 토지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경사면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하천 밑으로 쑥 가라앉았죠. 여기를 흔히 절토라 불러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사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하천 이거는 원칙은 국가 소유예요. 원칙은. 여기도 또 잘라야죠. 보세요. 이렇게 경사면이 있더라. 그러면 경사면이 이제 A 거라면 경계는 어디? A 거라면 그때는 밑으로 와야죠. 이렇게. 이렇게. 또는 보세요. 이 경사면이 국가 거예요. 국가 거더라? 그때는 위로 가야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요 경사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소유권이 불분명하면, 그때는 어디? 그때는 여기 상단부 기준입니다. 상단부. 자, 여기 왜 상단부? 여기를 딱 안 막으면, A, B는 이제 밤마다 뭐 한다? 밤마다? 여기 흙파다 메꿔요. 이렇게. 이 하천 이거 없어요. 시간 문제예요. 아예 처음부터 시도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요 세 개에서 중요한 거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했어요. 요 세 가지는 원칙은 뭐가 기준이고 원칙은 소유권이 기준이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칙은 소유권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이 이제 불분명할 때 그때가 이제 중앙부, 하단부, 상단부입니다. 이렇게. 그거 구분하세요. 나중에 외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하단부, 절토가 되면 상단부 이렇게 외워요. 고하절상 이렇게. 중요한 말은 요 세 가지는 원칙은 뭐가 기준이고, 그렇지? 원칙은 소유권이 기준이고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거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좋고, 자, 또 이제 그다음 이제 자 바다와 토지의 경계. 바다와 토지 이렇게 하죠. 바닷가를 딱 가보면 이렇게 있어요. 바닷가에 토지가 있고 이렇게 바닷가는 이제 밀물, 썰물이 있죠. 자, 바닷물이 나가면 이만큼, 자, 차문 이만큼 이렇게 나눠져요. 이제 그럼 또 잘라야 돼요. 자, 바닷물이 가장 멀리 나갔을 때 1번, 평균 해수면 2번, 바닷물이 가장 많을 때 3번. 자, 어디 기준? 어디? 여기죠. 여기. 3번. 여기가 언제나 토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3번을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를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 이렇게. 여기 이제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렇게. 여기 이제 바다와 토지 경계입니다. 이렇게. 바다와 토지 이렇게. 그럼 또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는 이제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 공유 수면 매립. 이죠. 자, 바다를 메꿨다 그 뜻입니다. 자, 보세요. 그림. 요렇게 이제 방조제를 쌓아두니까 방조제 이렇게 여기는 토지가 되고 여기는 이제 바다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 또 떠올려보세요. 방조제 쌓았다. 그러면 토지와 바다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요 방조제 요거는 보세요. 아까 했어요. 방조제는 지목이 뭐다?
지목이 우리가 제방 그랬죠. 이렇게. 자, 방주제. 거꾸로 읽으니까 제조방. 그러니까 뭐다? 제방.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제 방주 요거는 보세요. 요건요. 제가요. 토지를 만들려고 지금 내 돈 들여 쌓는 거죠. 여기는 토지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토지입니다, 토지. 자, 토지에 문제는 보세요. 그럼 여기를 이제 포함시키는데 어디를 자를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잘라줘, 이렇게. 그냥 여기를 잘라야 대부분이 토지로 포함되니까. 이렇게 해서요. 방주 요거를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할 때 바깥쪽 어깨 부분, 바깥쪽. 또 이렇게 해요. 바다 쪽 어깨, 바다 쪽.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 흔히 하던 이제 토지와 경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있어요. 이제 공수명 매입합니다. 여기는 바깥쪽 어깨 부분. 이렇게. 현재 법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바깥쪽 어깨. 이해는 이렇게 하세요. 이해는 바다 쪽 어깨, 바다 쪽. 이렇게도 문제 없습니다. 이게 무조건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주로 이제 시험에서 언급되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고 이 파트는 현재 우리 시험에서 단독 문제는 25회 때 나왔어요. 25회 때. 박스 문제 딱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계 파트는 이제 제일 먼저 경계의 잘 보셔야 돼요. 의. 또 하나 여기죠. 경계 결정 기준. 딱 체크하시고. 또 하나. 앞에서 이제 요 5개에서 앞에 나온 3개. 요 3개는 원칙은 뭐가 기준이고 원칙은 소유권이 기준이고 그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보시고 그 마저 하나 남은 거 이제 보고 갈게요.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요. 보시고 자, 첫 번째가 이제 면적의 의. 자, 우리 흔히 이제 면적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 면적은 자, 실제 면적, 수평 면적 뭐다? 우리나라는 2차원적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면적 그러면 이 면적은 언제나 수평면상 넓이를 가리킵니다. 수평면상 넓이 이렇게. 그거 체크하시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그 책에 면적 측정 대상 돼 있죠. 면적 측정 대상. 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시험의 단골 문제입니다. 보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면적 측정하냐 안 하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고민해보는 겁니다. 자, 떠올려보세요. 신규 등록. 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신규 등록. 그러면 신규 등록은 면적 측정해요 말아요. 당연히 해야지. 또 등록 전환.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기면 이제 축축이 바뀌어버려요. 축축이 바뀌니까 그때는 측정을 또 해야 되겠지. 이렇게. 자, 분할할 때는 면적 측정 당연히 해야죠. 합병할 때는 할 필요 없죠. 왜? 그냥 더하면 끝이니까. 또 내 토지에 지목을 바꿨다. 자, 지목이 바뀌면 면적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지목 면적 관련이 아예 없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하면 외우는 파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우리 시험의 단골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면적 측정 대상 쭉 보시고 별도로 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 읽어보는 부분이 돼요. 읽어보는 부분인데 의외로 출제 비중이 높아요.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면적 결정.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는 여기 할게요. 면적의 등록 단위. 면적의 등록.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면적을 적어야죠. 그럼 과거에 우리가요. 면적을 몇 평 그랬죠. 평. 근데 지금은 평으로 안 적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 보세요. 지금은 계약서 쓸 때 평으로 쓰면 큰일 납니다. 과태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평이 아니고 뭐로 적어야 한다? 그렇죠. 제곱미터. 그러면 평을 제곱미터로 바꿔야지. 그때는 평 곱하기 얼마? 평 곱하기 여기 3.3058. 이게 제곱미터. 앞으로 하나 떠올리세요. 앞으로 이제 면적 나오면 떠올리세요. 자, 면적은 평이 아니고 뭐다? 제곱미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평 곱하기 3.3058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평 곱하기 3.3058 이렇게. 이것도 이제 뭐 시험 나온다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사회생활 자랑거리를 하나 외워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평 곱하기 3.308 그래서 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또 하나 문제 있죠. 신문을 딱 봤더니요 나왔어요. 면적이 아파트 면적 또 토지 면적 몇 제곱미터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때는 반대로 이렇게 하세요. 그때 이렇게
제곱미터를 바꿀 때는 제곱미터 곱하기 0.3 하시면 돼요. 0.3 곱하기 0.3. 그럼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외워놓으세요. 평 곱하기 3.3058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 여기가 이제 면적의 결정입니다. 자 보세요. 면적을 결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어때요? 제 토지를 면적을 쟀더니 제 토지 면적이 234.56789제곱미터래요. 제 토지 면적이 쟀더니 234.56789제곱미터. 그러면 이 면적을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이거를 등록을 다 못 시켜요. 그럼 이거를 어딘가 잘라서 수학처럼 반올림하든가 버리든가 해야죠. 그래서 나온 게 여기예요. 면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여기서 이제 결정 방법입니다. 보시고 이 결정 방법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여기까지 이제 자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결정 방법 간단하게 보고 그다음 가서 이제 지적 공부 파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